이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내 선의에 대해서는 고소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성추행으로 취급되거나 그럴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할 텐데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무고한 남자 중간간범 만드는 법이 여쪽 카페에서부터 퍼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은 이미 유명하죠. 재작년쯤인가? 어떤 여성분이 남자분을 지하철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건에 관해서 신고한 여성분이 불쾌해서 누구 한 명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었다 라고 변명했다는 그 사건도 유명하죠. 또 2017년쯤에는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남자 선생님이 결백을 주장하시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고, 유가족들의 법정 다툼 끝에 순직이 인정되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죠. 저도 군대에서 CPR을 배웠는데 그 훈련받을 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유용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CPR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퍼졌던 내용이 CPR을 했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당했고 합의금 800만 원으로 합의해서 법원에서 선고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 그 댓글 내용까지 참고를 하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서방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여성 환자의 음부와 유두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경에 음부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두 부분은 유두 자극 방식으로 법령상 허용되거나 업무에 관한 행위 아니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의 내용을 담은 방송이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CPR을 한다고 해서 성추행이나 상해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CPR 해라. 약간 이런 내용들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나 사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와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사설 팔레사이트 같은 데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게 성추행으로 의율이 되어서 다루어진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면 적어도 저는 발견을 잘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의식불명인 여성에게 CPR을 하다가 이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변호사로서 저도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CPR 하세요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닐 것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조금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CPR 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불려다니고 검찰 수사받고 그럴 위험이 없느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고소라는 거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 이렇게 고소를 해서 수사 개시가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통보가 가죠. 그리고 당연히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그대로 기소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일단 검찰 수사 단계가 진행은 되는 거죠. 또 아까 응급의료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에 대해서만 말이 있지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당한 CPR을 했을 때에도 재산상 손해나 상해나 사망의 결과는 따라올 수 있지만 성추행은 정당한 CPR의 결과로서 수반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정직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무고죄가 무서워서라도 CPR 받은 상대방이 고소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맞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고죄의 부담이 따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령 고소한 내용이 혐의 없음, 무혐의나 아니면 무죄로 끝난다고 해도 이 고소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그 고소 고발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소했다가 무혐의 종결된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 나왔다고 해서 본인이 무고죄로 바로 입건돼서 처벌받고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검사 생활을 할 때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고소 고발인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처분한 경우가 꽤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무혐의 무죄라는 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완전히 결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라고 확신을 못하겠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착각을 한 경우 즉 고소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무고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CPR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사람 하나 살리려는 의도였는데 처음이라 당황도 하고 그래서 손동작에 좀 망설임이 있었다. 그런데 누워있던 사람은 사실 의식이 있었고 손동작이 가슴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좀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CPR 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워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CPR을 한 사람이 CPR 한다는 핑계로 내 가슴이나 이런 데를 맨살로 만졌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판례 내용만 보더라도 그 신고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입건되거나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결 내용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사건 피해자, 즉 여성 환자 입장에서는 오인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보이거든요. 아까 응급의료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에 대해서만 말이 있지 성추행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심폐소생술을 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있다고 무조건 고소를 제한하거나 그러기도 어렵죠. 왜 그러냐면 심폐소생술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건 맞는지 심폐소생술이라는 핑계로 만지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한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고소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게 아니라면 수사를 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예 고소를 제한하는 쪽으로 입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서 길거리에 혼자 누워있는 여자분한테 다가가서 심폐소생술 한다는 핑계로 여자분 상의랑 속옷을 풀어헤치고 누르는 척 가슴이나 유두나 이런 부분들을 만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한테 보니까 혼자 쓰러져 계셔서 심정지 오신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다 내사 종결해버리고 고소 다 각하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 현상의 본질은 이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적인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진짜 이게 CPR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 판단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평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CPR 동작이 어색하고 또 일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선의에 대해서는
CPR을 받으신 분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찬사를 받진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다. 고소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성추행으로 취급되거나 그럴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이미 올린 영상 중에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무고한 남자 중간간범 만드는 법이 여초 카페에서부터 퍼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은 이미 유명하죠. 재작년쯤인가 어떤 여성분이 남자분을 지하철에서 공연 음란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건에 관해서 신고한 여성분이 불쾌해서 누구 한 명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었다 라고 변명했다는 그 사건도 유명하죠. 또 2017년쯤에는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남자 선생님이 결백을 주장하시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고 몇 년 후에 유가족들의 법정 다툼 끝에 순직이 인정되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필요한 사회적인 신뢰가 이미 깨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가족, 친인척 중에 여자분들 당연히 있는데 지나가다가 심장쪽 문제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CPR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갈비뼈는 붙지만 목숨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신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신뢰가 회복이 될지 사실 저도 참 막막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